오늘은 세계 경제 무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국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전쟁에서 서방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진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같은 유명 인사들은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며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점점 더 투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왜 중국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국 내 인구 감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풍부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어떻게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결국 세계 최대 경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와 경제 환경의 변화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 지도자들도 중국의 수요 약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각국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테이 계획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등 잠재적인 이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 대한 입장과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수출 대국인 독일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중국의 경기 둔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경제적 기회와 잠재적 안보 위험에 대한 경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일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와 유사점을 그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계는 중국의 경제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글로벌 경쟁이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에 대한 추측과 함께 관리들은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분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경제적 기로를 헤쳐나가는 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방에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발자취는 광대합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가치를 재조정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니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